31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널인 SQL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실행 결과가 널인 SQL. 자, 콜레스 함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널이 아닌 첫 번째 인자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리턴이 될 거니까 얘는 널이 아니죠. 널인 SQL입니다. 널인 SQL. 그리고 2번 널 if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인자와 두 번째 인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널 if라는 거는 앞에 안에 있는 파라미터 두 개가 같으면 같으면 널을 출력하고 아니면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있는 인자 이 A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널이 출력이 되겠죠. MVL은 A가 요 첫 번째 있는 인자가 널이면 두 번째 있는 인자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첫 번째가 널이 아니니까 A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이게 널이면 0을 출력하게 되어 있죠. MVL이니까 0 더하기 10 해가지고 이거는 뭐죠? 10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3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SQL 문장의 실행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elect, 자,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der by가 맨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 order by가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from이 출력이 되어야 하고요. from을 먼저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ere, 그리고 group by, 그리고 having, 그리고 select, 그 다음에 order by 순.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형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테이블로부터 필요한 컬럼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몇 개의 조인 조건이 필요한가? 자, 5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는 몇 개의 조인 조건이 필요한지.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조인을 하고요. 얘랑 얘가 조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얘랑 조인을 해야 되고 얘가 얘랑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조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조인 조건은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필요한 겁니다. 조인을 한꺼번에 뭐 3개를 하던 4개를 하던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 조건은 4개가 필요하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출연료가 8,888 이상인 영화명, 배우명, 출연료를 구하는 SQL. 자, 영화명, 배우명, 출연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조인 조건을 보면 8,888 이상인 걸 찾는 거예요. 출연료가 8,888 이상. 그 다음에 이거는 8,888 초과. 그럼 얘는 일단 X. 얘 8,888, 8,888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 뭘 봐야 되느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여기 보면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조인 조건으로 이렇게 먼저 조인 조건이 아니라 이 8,888 이상이다 이런 조건 간단한 조건 하나로 먼저 필요 없는 건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에는 배우 번호, 배우명, 성별이 있고 영화에는 영화 번호, 영화명, 제작 연도가 있고 출연에는 배우 번호, 영화 번호, 출연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연에 있는 출연료, 영화에 있는 뭐죠? 배우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배우는 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배우에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빗금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 영화에 있는 영화명 4번 볼까요? 영화에 있는 영화명, 배우에 있는 배우명, 배우에 있는 배우명, 그 다음에 출연료는 있는데 앞에 왜 얘는 출연점이라고 안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요 두 개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출연료라는 거는 다른 데에 없어요. 그죠? 다른 테이블엔 출연료라는 컬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출연료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배우명, 자 배우명 또 보면 컬럼 요거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에는 배우명이라는 게 없죠. 영화명 또 영화명, 그죠? 영화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른 데 없으면. 어, 그런데 밑에 보면 영화 번호 앞에 알리아스, 이걸 테이블 알리아스라고 하는데 테이블 명을 안 붙여놨잖아요. 영화 번호는 지금 보면 영화에도 영화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출연에도 영화 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이렇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아래에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조인은 pK와 fK 값의 연관성에 의해 성립이 된다. 자, 연관성에 의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DBMS 옵티마이저는 프롬절에 나열된 테이블을 임의로 3개 정도씩 묶어서 조인을 처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3개 정도씩 묶는 게 아니라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뭐 데이터의 양이라던가 아니면 분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옵티마이저는 그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퀄 조인은 우리가 이너 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너 조인은 조인에 관여하는 테이블 간의 컬럼 값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너 조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퀄 조인 같은 경우는 물론 아우터 조인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퀄 조인 같은 경우는 값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거라서 1번 일단 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퀄 조인은 이퀄 연산자에 의해서만 수행이 되고 그 이외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non 이퀄 조인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non 이퀄 조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설계상의 이유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마도 정답, 맞는 설명. 가다라마가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인가? 자, EMP 테이블 A가 있고요. EMP 테이블. 그 다음에 룰 테이블 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MPA 얘죠. 얘의 이 네임은 like B 언더바 룰이다.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like B 점 룰. 그래서 적절한 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의 연산자로 조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네임은 여기죠. 여기 두 번째. 자, 스미스 같은 경우에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S로 시작을 하느냐, like니까. S로 시작을 하느냐,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스미스, 그 다음에 S%가 여기 나올 거고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앨런 같은 경우는 지금 S로 일단 비교를 해보면 안 되죠. 그리고 스캇 S로 비교해보면 S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스캇 S로 시작. 얘 S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퍼센트예요. 그러면은 얘는 스미스고 얘는 스캇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T랑 또 비교해야겠죠. 스미스에 T가 들어가느냐 보는 거예요. 퍼센트 사이에 있는 T니까 어디에든 위치만 해 있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자, 있죠. 스미스에 T가 있어요. 자, 퍼센트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스미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앨런 T로 비교해 보면 없죠. T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얘는 스캇 T가 들어 있죠. 두 개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총 이렇게 4개가 출력이 되는 게 이렇게 4개가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답이 3번이 되겠죠. 4개가 출력이 된다. 자,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순수 관계 연산자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셀렉트 순수 관계 연산자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아니죠. 그리고 조인 맞습니다. 디바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죠? 예, 프로젝트도 순수 관계 연산자입니다. 프로젝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기네요. 아래 SQL을 참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렇게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매일 배치 작업을 통해서 고객에게 추천할 컨텐츠를 생성을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그래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배치 작업을 통해서 고객한테 추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추천 컨텐츠는 엔터티에서 언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추천 대상 일자가 있어야 있고 해당 일자에만 컨텐츠를 추천을 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컨텐츠를 추천받았을 때 선호하는 컨텐츠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고객이 비선호 컨텐츠로 분류하여 더 이상 추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줄 건데 고객이 비선호 컨텐츠라고 등록을 해놓은 데에는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비선호 컨텐츠 엔터티에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추천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걸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 거고, 자, 뭐 밑에는 배치 작업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치 작업이란 일단 뭐 주기적으로 작업이 돌아가는 걸 우리는 배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SQL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 일단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이렇게 SQL이 막 길어요. 길면 맨 위에 셀렉트 저를 한번 보시면 사실 여긴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패스. 자, 지금은 어떤 게 포인트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추천 컨텐츠를 추천을 해야 되고 추천을 할 건데 여기에서 비선호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여기 비선호 컨텐츠 있죠. 비선호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요거를 보고 걸러내 줘야 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객 아이디는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를 받아올 거고, 자, B 두 번째 조건 보면 B 엔드죠. B점 추천 대상 일자가 어떤 날이다. 시스데이트 오늘 날짜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추천 컨텐츠에서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not exist.
not exist. not exist 뭐죠? 갖고 오지 않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를. 자, 보면은 고객 아이디, 고객 아이디. 비선호 컨텐츠라는 곳에 있는 고객 아이디와 B가 뭐예요? B. 여기서 B는 추천 컨텐츠예요. 추천 컨텐츠가 B에 있는 고객 아이디인데 이 추천 컨텐츠에 있는 고객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가 같으면 not exist 가지고 오지 않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비선호 컨텐츠에 뭔가를 등록한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은 모든 게 다 추천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QL은 여기가 잘못된 거고, 자,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2번 보기를 보면 여기 프롬절에 고객 인어 추천 컨텐츠 이렇게 되어 있죠. 고객과 추천 컨텐츠를 고객 아이디로서 조인을 할 거고, 자, 이렇게 조인을 할 거고, 이너 컨텐츠 아이디 조인할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조인으로 비선호 컨텐츠. 자, 라이트 조인으로 하면 라이트 조인이 비선호 컨텐츠로만 모든 비선호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추천 컨텐츠들이 붙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선호 컨텐츠에 등록이 된 건 나오는데 등록이 안 된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is not null로 b.is not null로 한다면 여기서 B가 뭐죠? B가 추천 컨텐츠죠. 추천 컨텐츠 is not null로 한다면 비선호 컨텐츠로 등록하지 않는 컨텐츠는 추천 컨텐츠에만 있으므로 이거는 비선호 컨텐츠만 가지고 오는 그런 SQL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SQL은 결국은 write outer join 비선호 컨텐츠가 있는 write outer join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비어있지 않은 거를 다 갖고 오는 거니까 이렇게 조인을 했을 때 비어있지 않은 애들만 가지고 오니까 결국엔 비선호 컨텐츠만 추출을 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못된 거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고객 아이디 조인 잘했고 위에서도 비선호 컨텐츠와 그리고 추천 컨텐츠를 고객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로 두 개로 조인을 잘했습니다. 두 개의 조인 키로. 고객 아이디와 이런 경우는 컨텐츠 아이디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랩트 아우터 조인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선호 컨텐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널이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널인 애들만 갖고 오면 추천하는 컨텐츠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is not null인 것만 가지고 오니까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잘못됐다. 얘도 비선호 컨텐츠만 가지고 오는 SQL이다. 자, 4번 볼까요? 4번 보면 조인 키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로도 조인 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not exist 에서 비선호 컨텐츠에서 고객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 두 개로 잘 묶었어요. 잘 묶었고 여기에 있는 애는 가지고 오지 않겠어. 즉 not exist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추천 컨텐츠만 가지고 오는 SQ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서 조인 키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선호 컨텐츠를 조인을 했을 때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를 둘 다 조인 키로 써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잘 썼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39번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죠. 자, 제품, 생산 제품, 생산 라인 엔터티를 이너 조인을 하려면 요 세 개라 이너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품 엔터티는 최소 3번은 나타나야 된다. 웨어절에 나타난다는 말은
조인 조건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인 조건은 테이블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얘랑 한 번 나타나면 되고 얘랑 한 번 나타나면 돼요. 두 번만 나타나도 된다. 자, 2번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를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 이 두 개를 조인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조인 조건이 없으므로 카티시안 곱이 발생이 된다. 얘네 두 개를 조인을 하려면 그죠? 얘랑 조인을 하려면 얘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를 지금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 조인하려면 카티시안 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통된 컬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은 맞는 설명.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는 제품 생산과 대응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 자, 얘랑 대응하지 않는 엔터티가 있다 없다? 여기에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없다. 무조건 다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네. 이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생산 라인과 제품은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는 옵셔널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품에 어떤 A라는 제품부터 Z라는 제품까지 다 있다고 했을 때, 자, A라는 제품에서 Z라는 제품까지 다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데이터도 존재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동그라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착오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또 하루에 여러 문제를 막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잠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죠. 생산 라인은 막 여러 개가 있어. 생산 라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라인에서 지금 쓰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 생산 라인 중에 안 쓰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특정 생산 라인 번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라인, 생산 제품, 생산 라인 세 개의 테이블에 대한 이너 조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품이랑 생산 제품까지만 알면 어떤 제품이 어떤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두 개만 있으면.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번호죠. 40번. 자, 아래 SQL 빈칸 기억 니은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 앞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정보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고객이 나왔으니까 일단 구매 정보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너 조인이 있겠지. 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고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랑 구매 정보에 동시에 다 존재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려면 이너 조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우터 조인이 있는 얘는 빼면 됩니다. 왜냐면 고객에도 그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구매 정보에도 있는 애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빼면 되고요. 자, 구매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 그래서 구매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을 찾는데 그룹 바이 A 이름, A 점 등급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했어요. 어차피 등급이라는 건 이름에 종속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의 등급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너 조인 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너 조인 구매 정보. 자, A 점 고객 번호는 B 점 고객 번호이다. 맞죠? 이거 기억 부분 맞습니다. 여기도 맞고 얘도 맞죠? 예, 얘도 맞고. 자,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룹 바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 밑에 어떤 조건. 우리가 지금 구매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룹 바이 밑에 뭐가 나오면 된다? 해빙이 나오면 된다. 해빙
해빙 나왔고 웨어 나왔으니까 얘는 땡. 자, 해빙 나오면 되는데 카운트 구매 번호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처럼 썸을 하게 되면 구매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01번, 105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더하는 거예요. 얘는 썸은. 썸은 얘는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 206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그 블랙 SQL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오라클 실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로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블랙 SQL 들어가셔가지고 오라클 실습을 많이 해보세요. 실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이제 적당히 이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